학생이라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다른 과목들도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영수는 어려우니까 빼고 다른 과목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자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를 호전시키고 완치시키기 위해서 국영수와 같이 중요한 치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요법, 운동, 수기요법, 토마티스, 턱뼈 교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이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요법도 해주면 좋습니다. 식이요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저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밥, 빵, 면, 떡과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단백질, 고기나 생선과 같은 지방 단백질을 더 많이 먹습니다. 특히 소고기는 풀 먹은 소를 먹고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고기는 최대한 덜 먹는 게 좋습니다. 풀 먹은 소는 풀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3를 많이 하는 소고, 옥수사를 먹은 소는 오메가6를 많이 함유한 소고기입니다. 오메가6가 많아지게 되면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폐아이들에게 중이염이나 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버터나 이즈니 버터와 같은 좋은 버터를 먹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입니다. 오메가3는 모든 식물에서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야채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풀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먹은 소고기에는 다량의 오메가3가 들어있고, 이 풀을 먹은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풀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고등어와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DHA와 같은 건강한 지방산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뇌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학습과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반면에 오메가6는 곡물에 들어있습니다. 밥, 밀, 옥수수 같은 곡물에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고, 옥수수를 먹은 소고기에는 다량의 오메가6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마블링은 소화되지 않는 옥수수 기름입니다. 마블링이 처음에는 고소한 것이 옥수수 기름 때문이고, 많이 먹으면 느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블링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죠.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비율은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는 1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메가6의 비율이 높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독소물질이 많아지고, 독소물질이 많아지면 몸이 산성화되고 아토피가 생기고 촉각이 예민해집니다. 비염이나 중이염에 의해서 청각이나 전정감각이나 미주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눈동자로 움직이는 동안신경이나 외전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눈맞춤이나 시선 추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이 염증이 청각이나 전정감각이나 시각과 같은 중요한 감각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감각 문제로 인해 자폐로 진행될 수 있고, 잘 크던 아이가 자폐로 퇴행될 수 있습니다. 야채와 풀을 먹은 소와 같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오메가6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이 식이요법은 자폐치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계란을 먹여야 됩니다. 만각번호 1번 계란을 먹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먹여야 됩니다. 몸무게가 아이가 20kg이라면 여기에 0.03을 곱한 하루에 600mg이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GF, CF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G는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을 말을 하고, C는 유제품에 있는 카제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단백질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음식들은 최대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탕, 젤리, 음료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적게 먹어야 됩니다.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아스탐팜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이 인공 감미료는 설탕의 200배 정도 되는데 이 인공 감미료가 아스파테이트라는 뇌 안에 있는 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아스파테이트라는 호르몬은 뇌를 흥분시키고 각성을 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스파탐을 많이 먹게 되면 뇌가 흥분이 잘 안 떨어집니다. 각성이 잘 안 떨어져서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상동행동이라든지 소리를 많이 낸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참 어렵죠. 아이들이 이런 맛들에 길들여지게 되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과일을 줄여야 됩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에 있는 당이 장에 있는 칸디다 균을 증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칸디다 균은 유해균이기 때문에 장에서 번식을 많이 하게 되면 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식이요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보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